그러면 이 지금 슈퍼팬 주로 지금 얘기하신 BTS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유독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아티스트들한테 아까 임영웅 씨 팬들처럼 이제 모이는 거기서 더 나간 쇼팬들이 있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실제 존재하는 아티스트나 플레이어, 두 번째로는 그들이 실제하지 않더라도 영화적으로 재해석된 캐릭터, 게임 안에서 캐릭터들이 훨씬 더 이제 빠져들기 좋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자신이 속한 팬덤의 문화랑 가치를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되게 어필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너도 좋아해라고 친구들한테 권하기도 하고 뭐 저희만 하더라도 재밌게 본 영화나 뭐 팬덤이 생긴 이제 컨텐츠들을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슈퍼팬이면 훨씬 더 일반 대중한테 관심과 소비를 유도하거나 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진입니다. 네, YMG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딜로이트 리포트 시간에 돌아왔어요. 예. 근데 이 주제를 네. 들어가기 직전에 네. 제가 뭐 하나 얘기를 하나 꺼내드리겠습니다. 그 임용 씨 아시죠? 임영웅 씨. 예. 너무 잘 알죠. 맞죠? 유명 가수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예. 요즘 화제가 또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인기가 되게 많으신 분이잖아요. 어마어마하시죠. 팬도 많고. 예. 그런데 이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 그 영화가 이제 그런 유의 영화 중에서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거 공연을 하는 부분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큐멘터리식으로. 오, 저도 이제 그걸 듣긴 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예전에 사실 그 미국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수가 있어요. 지금도 유명해요. 네, 그 가수가 약간의 이제 그러한 뭐 부분을 뭐 영화시킨 그게 있었는데 뭐 비슷하게 또 우리나라에 이게 왜 그러면 이 통상 TV에서 이 얘기를 꺼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무슨 예. 멘토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는데 이게 이분이 임영웅 씨가 엄청난 티켓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팬. 슈퍼 팬이라고도 하는데 예. 엄청나게 이제 임영웅 씨를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그런 이제 팬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얘기는 이게 이제 통상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해외에 만약에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그렇죠? 우리나라 컬처, 문화, 상품 수많은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팬이 많이 생기면 우리도 수출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슈퍼팬 리포트를 작성한 슈퍼팬 리포트. 그러니까 슈퍼팬 리포트를 작성한 이제 딜로이트. 그 얘기를 이제 듣기 위해서 딜로이트에서 박형권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텔레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그리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우리한테도 되게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마케팅 전략을 짜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임영웅 씨에 관련해서도 나오니까 한 조회수가 한 50만 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주 조촐하게 그렇게 한번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자, 팬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 슈퍼팬이라는 이야기는 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팬 중에 팬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이 슈퍼팬. 그렇죠. 이 슈퍼맨이 슈퍼팬이 아니고 슈퍼팬. 뭐 어떤 정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 슈퍼팬이 뭔가요? 네, 뭐 말씀 그대로 팬 앞에 슈퍼가 붙어서 뭐 의미하시는 바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 뭐 아티스트의 이제 플랫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거기다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고객층이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강한 열정을 느끼고 있고 그것들을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이랑 뭐 정체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다까지 뭐 형성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얘기를 그 뭐 책들도 그렇고 팬덤 경제학 이런 이제 얘기로 이렇게 한번 접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BTS도 팬을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아유, 그래서 맞아. 그 BTS를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모델로 썼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BTS 팬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미로 대표되는 것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실 임영웅 씨의 극장 개봉 이전에도 사실 BTS는 매해 한 편 정도의 극장을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그래요? 뭐 100만, 200만이 나오는 건 아니고 30만에서 50만 정도 관객 수가 나오는데 워낙 팬덤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에 예매를 하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좌석수 대비 수익이 되게 좋은 영화고 항상 예, 그러니까 30만, 50만이라고는 하지만 수익을 항상 남기는 극장 개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활용한 또 다른 사례가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에 코비드 19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사실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의 한 30%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되게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그 BTS라는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전년 대비 57% 증가, 그리고 순이익이 5배 증가한 해가 텀이 있었습니다. 글로벌이죠? 네네네. 아, 근데 그게 뭐 코비드에 관련 기저효과가 아니라 그 BTS 덕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네. 예. 그게 21년 2월에 예. 이제 BTS랑 손잡고 더 BTS 밀이라는 제품을 기억이 내놨었고요. 나요. 네, 예. 이게 그랬구나. 사실은 대부분 이제 맥도날드는 햄버거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 항상 메뉴의 구성에 햄버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BTS가 좋아하는 메뉴다라는 이제 이름하에 맥너겟에 뭐 감자튀김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한 소스들이 예. 포함된 이제 세트 메뉴. 외국에서 이제 그걸 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트 예. 메뉴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예. 네. 이게 이제 BTS 팬들이 막 모여서 경쟁적으로 메뉴를 주문하려다 보니까 뭐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마다 긴 줄을 세우고 뭐 이런 기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코비드 상황 하에서 줄을 넘어서니까 예. 이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맥도날드 매장을 문을 닫게 시켰던 적도 있어요. 네. 진짜. 자. 이야, 엄청나네요. 자, 이게 메뉴가 BTS가 좋아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 메뉴들을. 뭐 감자튀김 이런 거. 그렇게 뭐 콜라보레이션이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뭐 당연히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막 국뽕이 막 차오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미디어나 뭐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슈퍼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표 네네. 사례.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슈퍼팬이 가지는 소비력을 잘 활용한 사례인데 예.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5월, 6월에 특정 요일, 특정 날짜에만 그 제품들을 판매를 했었는데 예. 사실 이제 특정 날짜에만 판다는 희소성 그리고 이제 세트 메뉴가 사실 맥도날드가 뭐 그렇게 다르겠냐라고 했었는데 뭐 포장지라던가 아니면은 그 소스도 이제 그때만 판매하는 익스클루시브한 소스 패키지들이 있다 한정판. 보니까 이게 일종의 팬들한테는 굿즈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맥도날드를 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굿즈가 되다 보니까 그러네. 예, 이것들이 소장 가치가 있고 심지어는 중고마켓에 포장지만 따로 판매되기도 하고요. 예. 포장지만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그냥 BTS가 나온 포장지야가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BTS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가지고 새롭게 메뉴를 구성한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BTS는 이제 슈퍼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지금 슈퍼팬이라는 게 주로 지금 얘기하신 BTS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유독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사실은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아티스트들한테 아까 임영웅 씨 팬들처럼 이제 모이는 거기서 더 나간 슈퍼팬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음악을 넘어서서 영화, 비디오 게임, 뭐 TV 쇼, 예, 그다음에 스포츠 분야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실제 플레이어나 아티스트가 되기도 하고 게임이나 영화 안에서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보면 뭐 제일 잘 아시는 마블에 보면 뭐 캡틴 아메리카, 맞아요. 그다음에 아이언맨에 대해서도 그 캐릭터에 이제 팬덤이 생기고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한 왔을 때 뭐 공항에서부터 긴 줄을 서고 사인 한번 받으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산업에서 없는 첫 번째는 실제 존재하는 아티스트나 플레이어, 두 번째로는
그들이 실제하지 않더라도 영화적으로 재해석된 캐릭터, 게임 안에서 캐릭터들이 훨씬 더 이제 빠져들기 좋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자신이 속한 팬덤의 문화랑 가치를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되게 어필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너도 좋아해라고 친구들한테 권하기도 하고 뭐 저희만 하더라도 재밌게 본 영화나 뭐 팬덤이 생긴 이제 컨텐츠들을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슈퍼팬이면 훨씬 더 일반 대중한테 관심과 소비를 유도하거나 권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라고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예인을 좋아하면 야 너도 좀 좋아해봐. 네. 요즘에 다 그렇게 하나요? 네, 저는 아니었지만 저희 때도 예. 뭐 H.O.T를 좋아하던 사람과 잭스키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편히 한 편히 저랑 나눴었던 걸로 나이대가 기억하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뭐 여성분들 이제 오빠를 너도 좋아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강요하는 것들이 예. 강요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이 좋아하는 팬덤을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점점 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네.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예. 믿는 것들이죠. 그 미국에 보면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티켓 파워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에라스 투어라는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공연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예, 그 23년 에라스 투어에 참여한 사람이 뭐 사실은 뭐 그러니까 멀티 밀리언일 거고 얻은 수익만 아마 한 명의 아티스트가 투어를 통해서 얻은 수익만 조단위죠. 네네 조단위가 1년이요? 나왔었. 네. 1년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임영웅 씨가 국내에서 이제 뭐 투어를 하시게 되면 그 엄청난 팬덤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 올 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공연을 따라가면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테일러 스위프트도 뭐 그렇게 따라다니는 팬덤들이 있고 그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티켓팅하는 희소성이 더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다 보니까 아마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티켓파이가 높은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여러 이제 팬덤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 팬과 지금의 이렇게 열성적인 슈퍼 팬이 그렇죠. 뭐 정말 망설임이 없다. 지갑을 여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자, 이러한 우리가 조금 쉽게 뭐 다가갈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그걸 직접 보여주는 네네. 지표. 네, 그 내용 관련해서 딜로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 10월에 미국 소비자들 3,517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이 녹색 큰 오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슈퍼팬이 얼마나 그 소비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안쪽에 나와 있는 검은색 진한 선이 그럼 일반 팬이 어떠냐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일반 팬이나 슈퍼 팬이나 요즘은 뭐 가장 상단 위에 있는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SVOD라고 얘기하는 이제 돈을 내고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소비하는 비율은 사실 둘 다 높습니다. 물론 슈퍼 팬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나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도 사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또 많기 때문에 둘 다 높습니다. 근데 아래쪽 하단과 이제 우측을 보시면 게임 그리고 게임 서비스에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경우, 그다음에 스트리밍 그 음악 서비스를 소비하는 비율을 보면 사실 일반 팬보다 슈퍼팬들이 훨씬 높은 거죠. 이거 제가 이거 보니까 그냥 뭐만 하면 다 참여하네요. 야, 돈 내라. 돈 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다 지금 예. 이 모든 분야에서 여담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티스트의 팬들이 그 팬클럽에 가입을 할 때 보통은 회사랑은 상관없는 그 인터넷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렇죠. 가입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자한테 이제 돈을 내고 팬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기획사라고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뭐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팬들 계층에 따라서 나는 그냥 좋아만 할래요가 있었고 누군가는 이제 돈을 좀 더 내고 굿즈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익스클루시브한 굿즈를 받고 소위 말하는 연회비를 내면서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팬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요즘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 쪽 회사들이
그런 이제 나름의 기획을 해가지고 그 팬덤 경제권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주로 이제 가수, 뭐 가수. 팝 이런 이제 미디어하고 엔터 쪽이긴 한데 사실 우리 이제 애플, 나이키 이런 쪽들도 팬이 많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많죠. 그렇지 예. 않나요? 그것과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 브랜드나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팬들이 생기긴 하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도 보면 이제 뭐 요즘은 특히나 나이키가 이 D2C라고 다이렉트 커스터머라고 해서 온라인 사이트나 뭐 직영 사이트에서 온라인에 익스클루시브한 아이템들을 만듭니다. 이제 컬러가 예를 들어 똑같은 뭐 에어포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만 살 수 있는 컬러 코드가 들어간 제품들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것들을 아티스트랑 잘 활용해서 뭐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이나 브랜드에도 팬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은 사실은 저희 한국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애플바, 맹목적인 추종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곤충에 비교한 앱등이 같은. 그러니까 그냥 충은 이제 곤충이잖아요. 네. 곱등이는 죽질 않아. 그래요? 죽질 않아요. 곱등이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브랜드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좋아서 뭐 애플바, 앱등이가 됐다라고 하면 자기네들 다음 제품을 살 때도 예를 들자면 다른 회사의 패드를 사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를 사고 맥북을 사고 예. 더 나아가서 사실 비전 프로라고 뭐 글로벌리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었던 이제 VR 기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구매도 되게 적극적이 되고 그다음에 애플도 잘 아시는 바가 애플 뮤직이나 이제 TV 상품 같은 그렇죠, 구독 있죠. 서비스들인데 여기에서도 가입률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애플 케어라고 뭐 핸드폰을 깨먹었거나 이제 분실했을 때 일종의 보험 상품처럼 하는 것도 가입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한 고객이 이런 슈퍼팬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객들이 물론 슈퍼팬 표현은 뭐 앱등이도 뭐죠? 네, 뭐 앱등이, 앱등이 뭐 이렇게 애플바 이런 하는데 것도 뭐 결국은 슈퍼팬이죠. 뭐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애플의 여러 서비스를 다 이제 이용을 네. 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이 슈퍼팬이 오면서 더 뭔가 더 활성화되고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분야도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네. 그 슈퍼팬이 또 진출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다가갈수록 더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네네. 이제 그 전에 아까 말씀 주신 게 이제 일반 브랜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 구매자는 보통은 80%가 다시 애플을 재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게- 팬이라는 얘기네. 이게 진짜. 생태계가 네네. 안드로이드는 이게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한 50% 내외, 40%, 50% 내외라고 보거든요. 재구매율이 네네. 예. 근데 이게 브랜드에 대한 이런 충성도나 감정이라는 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대상이 무생물이나 제품이나 브랜드가 아니고 사람 내지는 인격화된 캐릭터, 그러니까 영화의 캐릭터가 됐던 컨텐츠의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실제 아티스트 또는 인격을 부여받은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 흔히 얘기하는 팬덤의 강함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람들이 흔히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사귀는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나를 대변해 준다라고 믿듯이 뭐 맞아요. 이런 팬덤 그리고 슈퍼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캐릭터가 나를 대변해 준다라고 믿는 것인 거죠. 예. 네. 사자성어로 딱 류류상종. 유유상.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슈퍼팬을 예시로 얘기한 분야가 전부 사실 딱 들여다보니까 다 음악이에요. 대부분. 임영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죠. 애플도 말씀해 주셨고. 애플은 이제 옮겨가긴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생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게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스포츠도 그런가요? 스포츠가 저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유료화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가요? 네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보면 그 UFC 같은 것들을 페이퍼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PV. 그렇죠. 한 편 보는데 돈을 내고 보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스포츠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엄청 좋아하고 엄청 뭐 맞아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팬덤들도 엄청나고 뭐 그들이 잘했을 때 못했을 때 이제 또 감정적으로 엄청 따라다니잖아요. 요즘 야구도 이슈가 많잖아요. 오타니 선수. 아,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그 55, 55인가? 예, 뭐죠? 50, 50, 뭐 클럽. 말이죠. 뭐 예. 야구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엄청난 선수입니다. 3대 리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록을 넘겼던 그러니까. 거고 예. 특히나 달성하는 날 아마 저는 더블헤더 한 줄 알았어요. 10타점에 그 5타수 5안타인가 6타수 6안타를 치면서 예, 3홈런을 치니까 네, 이게 팬들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냥 팬이 될 것 같아요. 몰랐어도.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 팬들도 사실 뭐 한국은 티켓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고 예. 뭐 이제 가서 뭐 쓰는 돈들도 좀 낮긴 하지만 사실 미국은 스포츠 티켓도 훨씬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팬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갑을 엄청 잘 여는 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LA 가보면 오타니 굿즈 정말 없어서 못 살 난리 날 정도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는 뭐 팟캐스트, TV 프로그램,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서 챙겨보는 상황이죠. 이 들으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뭔가 비슷한 점도 있어요. 슈퍼 팬들의 어떤 자기의 이제 그 우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갑을 여는지, 이가 뭐 굿즈를 산다든가 이런 건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뭔가 음악을 좋아하는 슈퍼팬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슈퍼팬과 분야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문화 때문에 음악 아티스트를 이제 추종하는 것들인데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주로 말씀하신 대로 음원 내지는 앨범에 대한 구매에서 그렇죠. 시작을 해서 앨범 구매, 뭐 더 나아가자면 이제 콘서트, 콘서트. 굿즈 다가 이제 넘어가면 사실은 또 공통적인 영역이긴 한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스케줄을 다 팔로우를 하고 이제 그 SNS 소셜 미디어 계정들을 팔로우해서 예, 우리 오빠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게 선을 좀 많이 넘으면 저희가 많이 들어본 사생팬이 되는 거고요. 예. 혹시 죄송하지만 딜로이트 보고서에는 네. 그 사람들이 본업은 하고 있는지는 나옵니까? 아,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예, 근데 예. 스포츠 팬들은 사실 연령대가 조금 더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좀 약간 이제 아이돌 팬들은 사실은 10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들의 구매력은 낮을지언정 이제 부모님의 구매력을 가져다 쓰니까 괜찮지만 직업은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스포츠 그 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어쨌든 베이비 부머들이 현재 기준으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40대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사실은 프로 스포츠로서의 사이즈는 훨씬 더 크긴 합니다. 사이즈 자체는 네네, 프로 네. 스포츠가. 네. 근데 이 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게 팬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00년대에 들어서 유난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 팬의 역사라고 그래야 될까? 예.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팬덤이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랑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본인과 나이가 떨어지면 사실은 수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틀즈는 불멸의 영웅이다, 불멸의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활동하던 시절과 그들이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팬의 양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흔히 이제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한 전성기 때의 팬덤의 규모랑 이들이 은퇴하거나 뭐 스탯이 많이 줄었을 때 팬덤이 다른 거가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뭐 생각보다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이제 BTS가 군대를 갈 때 엄청 많이 걱정을 하는 팬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사실 군대를 간다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보이밴드로서는 전성기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신호다 보니까 예,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롭게 팬덤의 메인을 형성하는 아이돌 팬덤의 메인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그 10대층이 많은데 이들과 자기네들이 추종하는 아티스트의 나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물리적인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구나. 네. 예.